코칭 경영의 도 6. 코칭 일정의 구조화. 알렉스는 뛰어난 코치를 만나 코칭 일정을 구조화하는 그로우 접근법을 배웁니다. 알렉스는 노크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잘 있었나, 알렉스? 자네가 유용한 피드백 제공자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 회사의 CFO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스의 상사이긴 했지만 콘스 앤드 텁스 인터내셔널사를 인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알렉스가 이끄는 다기능팀 프로젝트 퀘스트의 비상임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됐지만 알렉스는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30분 정도 일을 접어주는 것이 어떤가? 뭔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 알렉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이클과는 특히 터놓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연례 테니스 대회에서 둘이 복식조를 이뤄서 우승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회의 운영에 바쳤죠. 하지만 논의가 제가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2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네.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세. 하지만 먼저 일반적으로 회의 운영만이 아니라 특히 앞으로 20분 동안의 대화에서 당신의 목표, 골은 무엇인가? 달리 말해서 내가 이번에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가? 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음 20분 동안의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시도해보죠.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이미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이클은 그 상황의 현실, 리얼리티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알렉스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회의의 역동성 관리 측면에서 그가 부족함을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마이클 자신도 알렉스가 주재하는 미팅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관찰한 바를 한두 가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는 아이디어가 유용하려면 진단해야 되는 사람은 알렉스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알렉스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몇몇 골치 아픈 팀원들을 다루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지도를 받아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하게 생각해보니 사전에 회의를 기획하는 과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사람과 기획 중에 어느 주제에 초점을 두고 싶은가? 회의 기획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골치 아픈 팀원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관한 논의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 그렇다면 자네가 가진 대안 옵션스에 집중하도록 하세. 자네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겠는가? 비슷한 상황에서 잘 되어갔던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 근본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게.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 준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마이클은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 논의할 주제들을 단순히 나열한 아젠다만을 준비해서 회의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집중해서 실제로 해결을 위한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야겠습니다. 각 사항의 해결을 위한 팀의 가설 리스트까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의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배포할까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렉스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 준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타 아이디어를 찾아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했고, 마이클도 가끔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심지어 언젠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이때 나온 아이디어 일부를 머릿속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 시간이네. 랩업 타임이야. 마이클이 시계를 흘기보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번에 제기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알렉스는 그들이 방금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채택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분명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이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다음 회의 때 제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테이블 밑으로 저를 걷어차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목표, 현실, 대안, 결론. 알렉스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마이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피드백 제공을 넘어서는 진정한 코칭 활동을 원한다면 항상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런데 알렉스, 내 생각으로는 아이스크림 회사 인수권이 승인을 받게 될 것 같네. 그리고 합병우 통합 프로젝트, PMI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람으로 당신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더군. 그것은 승진을 의미하는 것 아나? 물론 나도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될 거야. 사라 제닝스도 마케팅 파트를 담당할 거고. 사라를 알고 있지? 그녀와 함께 일하면 즐겁지. 코칭 일정의 구조와 그로우. 그렇다면 실제로 코칭 일정을 어떻게 구성할까요? 목표, 현실, 대안, 결론. 이것을 의미하는 그로우, Goal, Reality, Options, Wrap-up. 그로우 모델은 위대한 코치들이 널리 이용하는 가장 흔한 코칭 도구의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코칭 일정을 간단히 4단계로 구조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목표, 골에서는 코치와 고객이 논의할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에 합의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현실, 리얼리티 단계에서는 코치와 고객 모두 자체 평가를 유도하고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단계인 대안, 옵션스 단계로 넘어가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 단계, 랩업 단계에서는 코치와 행동에 들어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고 있을 수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 조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보다는 질문을 더 활용하십시오. 고객으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를 끌어냅니다. 당신이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안과 결론 단계에서는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시종일관 고객과 당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 설명하고 이해를 점검하십시오. 만일 추가로 코칭 일정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 각 단계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 모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목표 단계에서는 논의할 주제 합의, 각 코칭 일정의 구체적 목적 합의, 적절하다면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현실 단계에서는 자체 평가를 유도하고 구체적 사례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가정, 어썸션을 회피 또는 견제하며 관련 없는 과거사는 폐기합니다. 대안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고객으로부터 제안을 유도합니다. 신중한 제안을 제공하고 대안 선택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는 행동을 착수하고 가능한 장애를 확인하고 단계를 구체화하고 일정표를 작성하며 지원을 합의합니다. 연습. 이번 주에 그로우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이용할 지문의 사례들은 부록 3에 있습니다.